공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항상 청주시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과 당면 현안 사업 추진에 힘쓰고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국 청주시 활성화재단 소관의 2025년 상반기 시정계획에 대한 보고와 축산과 소관 2024년 4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사일정 제2랑 2025년 상반기 시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용국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및 1월 정기인사 시 인사이동된 팀장급 공무원 소개 후 기본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청주시 농업 발전을 위해 평소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노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농업정책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은정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김주화 친환경 농산과장입니다. 요현숙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안남인 축산과장입니다. 노영란 도매시장관리과장입니다. 안효용 청주랜드 사업소장입니다. 이어서 지난 1월 인사 이동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차희 농식품유통과 청원생명 마케팅 팀장입니다. 임상윤 도매시장관리과 시설팀장입니다. 이진원 청주랜드사업소 관리팀장입니다.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농업정책국 기본 현황, 비전 및 전략 목표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국은 농업정책과 등 5개과 1개 사업소 25개 팀 120명이 근무하고 있고 금년도 예산은 2,492억 4,932만 6천 원으로 일반 회계 예산 대비 7.96%입니다. 금년도 농업정책국 비전은 도농이 어우러진 행복한 농업 농촌으로 정하고 농촌 재구조화, 농업 스마트화, 로컬푸드 활성화, 청정 축산 환경 등 4대 전략 목표와 농촌 재생 추진, 청주형 스마트팜, 원예 축산단지 조성, 농가소득 경영안정 구축 등 10개 주요 추진 과제를 통해 도농이 어울린 상생 발전을 이루고 안전과 환경을 중시하는 강소농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 농업정책국 소관 시정계획에 대하여 각 부서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바람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관계상 일일이 호명하지 않겠으니 설명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다음 부서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은정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 시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미래 농업을 선도하는 경쟁력 있는 농업, 농촌 조성을 부서 비전으로 설정하였고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 육성, 농촌 재구조화를 통한 균형 있는 도농 공간 조성, 도농 상생을 통한 농촌 활력 증대, 효율적인 국유재산 및 농지 관리를 추진 전략으로 세우고
총 16개의 과제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중에 주요 사업 3개 과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추진 과제 1번, 인력 지원 확대로 농가 일손 부족 해결입니다. 본 사업은 농번기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 도시농부 사업을 통해서 영농철 안정적인 농촌 인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라오스 및 결혼 이민자를 초청으로 전년도 253명에서 올해 450명으로 대폭 확대해서 2월 말부터 입국하여 농가에 배치될 예정이며, 도시농부는 전년도 6만 8천 명이 참여를 하였고 올해는 8만 명 참여를 목표로 도시 유휴 인력을 모집하여 도시농부로 육성하고 고령, 여성, 장애 등 취약 농가에 우선으로 인력을 지원하고 농번기 필요 농가에 근로 인력을 중개해 일손 부족을 해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추진 과제 2번, 농촌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농촌 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생활 SOC 시설 구축 등 정주 환경 개선을 통한 농촌 공간 재생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2023년 공모에 선정된 미원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총 사업비 국비 70%, 시비 30% 재원으로 미원면 행정복지센터 건립비 50억 원을 포함해서 140억 원이며 13차례 주민위원회와 충청북도 및 농림축산식품부 대면 협의를 통해서 기본계획 조건부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2025년 12월까지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026년 상반기 공사를 착공하여 2027년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두 번째, 2023년 3월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된 북이면 장양 1, 2는 총 사업비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재원으로 180억 원이며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매입 승인에 따라 보상협의 및 기본계획 승인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5년에는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을 하고 2026년 공사 착공해서 2027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세 번째, 2024년 4월에 농촌 공간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된 옥산 소로 1위는 총 사업비 100억 원이며 2024년 11월 기본계획 수립을 착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주민회의 및 자문을 통해서 기본계획안을 작성을 하여 농림축산식품부 기본계획 승인 협의를 추진 예정이며 2026년에 시행계획 수립하고 2027년 공사 착공해서 2028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총 용역비는 12,4억 원이며 2026년 1월까지 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으로 농촌공간의 재생계획 및 발전계획 등을 통한 농촌 특화지구 지정안을 수립하여 농촌공간 조성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앞선 계획들을 바탕으로 농촌지역 정주 여건 개선과 도농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농촌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추진과제 3번, 농촌 발전의 핵심 청년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업 분야의 창업자금, 기술, 경영, 교육, 네트워크 구축 등 종합지원을 통해서 젊고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농업인 정착금 지원, 시설 및 장비 지원에 총 사업비 321억 3,100만 원을 투입하여 232명의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겠습니다. 먼저 영농 초기 자본과 기반이 부족한 청년 농업인에게 영농 정착금과 영농 기반 마련 융자금으로 총 사업비 315억 6,700만 원을 지원하고 창업에 필요한 시설 장비 지원에 4억 5천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농업인들에게 농지 임차료 총 사업비 1억 4천만 원을 지원을 해서 단계별 맞춤 지원을 통해 젊고 유능한 청년들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시켜 미래 농업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청년 농업인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부터 추진과제 15쪽 추진과제 4번부터 16번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 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친환경 농산과 소관 시정계획 주요 사업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 추진과제 1번 청주형 스마트팜 원예단지 조성입니다. 농촌 고령화와 농업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 농업인들을 육성하고자 청주형 스마트팜 원예단지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내수읍 신안리 18번지 1원이며 총 사업비 60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부지 면적 11,806제곱미터에 온실 8,096제곱미터, 작업장 1,056제곱미터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관내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을 선발하여 임대할 계획이며 기본 2년, 최대 4년간 스마트팜에서의 농업 경험을 통해 청년에게 재배 역량 향상 및 농업 경영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현재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까지 진행됐으며 5월까지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6월 공사 착공하여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3쪽 추진과제 2번 배수 개선 사업입니다. 흥덕구 옥산면 1원에 옥산 1, 2, 3지구, 오송읍 호계지구로 총 4개 지구에 대하여 사업 진행 중에 있으며 옥산 1지구 소규모 배수 개선 사업은 흥덕구 신천동 옥산면 가랑리 1원에 사업비 74억 800만 원을 투입하여 배수장 1개소 및 유수지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23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올해 5월 공사 준공 목표입니다. 옥산 2지구 배수장 설치 공사는 옥산면 덕촌리 신촌리 1원에 사업비 120억 원을 투입하여 배수 펌프장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 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옥산 3지구 배수장 설치 공사는 옥산면 덕촌리 신촌리 1원에 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하여 배수 펌프장 1개소 및 유수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 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송 호계지구 배수 개량 사업은 농경지 상습 침수구역인 오송읍 호계리 1원에 재해복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3억 원을 투입하여 배수 펌프장 1개소 및 유수지를 설치하는 사업이고 24년 1월 실시 설계 용역 착수하여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미호관 하천 점용과 관련하여 제방 안전성 추가 검토 및 안전대책 등 금강유역 환정청의 보완 요구에 따라 옥산 2, 3지구 및 오송 호계지구의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신속히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추진과제 3번 밀 가루쌀 생산단지 규모화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 확대로 쌀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식량 수급 조절을 위해 밀 가루쌀 공동 영농 규모 확대 및 재배 기술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비 공모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비 3억 2,400만 원으로 교육, 컨설팅 및 시설, 장비, 영농 자재를 지원하고 가루쌀 생산단지를 작년 60헥타에서 금년도 90헥타, 밀 생산단지는 34헥타에서 금년도 40헥타로 확대 조성할 계획입니다. 고품질 밀 가루쌀 생산과 규모 확대를 위해 밀 가루쌀 생산단지의 공동 영농 기반을 지원하고 대규모 지역 거점 생산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식품 유통과장 유현숙입니다. 농식품 유통과 소관 시정계획 주요 사업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4쪽 지속 가능한 농업실현 공공급식지원센터 출범입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에 지역 우수 농산물을 공급하는 먹거리 통합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3년 12월 충청북도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도비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 1단계는 2024년까지 공공급식지원센터 통합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2단계 2025년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을 마무리하여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지역 농산물 수급률 단계적 확대, 공공급식의 안정적인 현물 공급 체계가 구축되어 급식의 질이 더욱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55쪽
농업 기반 조성 청주시 농협 공동 협력 사업 확대입니다. 청주시와 농업인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농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특화 사업으로 특수시책 등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사업 효과를 증대하고 기존 사업은 선별하여 일몰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본적 보조 사업은 사업 현황판을 부착하여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임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유기농 농업자재 등 50개 사업으로 8억 8천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충전식 분무기 등 60개 품목으로 확대 총 사업비 36억 원 중 10억 8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주시 농협 원예조합 공동사업법인과 협력하여 원예작물 공동선별, 공동출하 지원 등 다수의 농업인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6쪽 청원 생명쌀 고품질 명품쌀 육성입니다. 고품질의 명품 청원 생명쌀 생산을 위해 GAP, 친환경, 저탄소 등 품질 인증 강화, 지속적인 토양 개량과 생산부터 수확에 이르는 전 과정에 엄격하고 철저한 생산 품질 관리를 통해 청원 생명쌀의 미질 향상과 경쟁력 제고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한국경제신문사 주최 제20회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대상 농산물 쌀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8월에는 전국 최대 규모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연속 2회 취득이라는 쾌거를 이룬 품질 부분에 높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2025년도 청원생명쌀 고품질 육성을 위해 고시가리 품종을 추가하고 계약 재배 신청부터는 지력 증진 이행 사업 실천 필지만 계약 재배를 추진하여 지속적인 토양 개량으로 청원 생명쌀의 품질을 한층 더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이후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농식품 유통가 소관 시정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안남민입니다. 2025년 주요 사업 시정계획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4쪽 첫 번째,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체계 구축입니다. 매년 동절기 철새 유입에 따라 국내에 발생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해 우리시 유입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이염시기 취약 축종인 오리 농가를 대상으로 사육 제한을 실시하고 가금 농가에 대한 일회용 난자, 면역 증강제, 소독약품 등 방역 물품을 공급하여 가축 질병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겠습니다. 현재 전국의 가금 농가 발생 건수는 35건이고 청주시 인근 지역인 진천, 음성에서는 6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청주시 발생은 없으며 지속적으로 축산 차량이 절세 도래지 출입 통제, 공동 방제단 및 자체 소독 차량을 활용한 소독 실시, 취약 축종에 대한 통제 초소 운영 등을 통해 차단 방역 활동을 강화하여 금년에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5쪽 두 번째, 가축분뇨 자원화 조직체 운영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청주시 가축분뇨 자원화 조직체 중 태액비 유통 전문 조직인 청주축격과 청주한동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가축분뇨 수거와 살포 비용을 지원하여 경축 순환농업 활성화로 지속가능한 축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지난해 대비 1억 원을 추가하여 2억 9,900만 원을 투입하여 가축분뇨 자원화 조직체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분기별 태액비 유통 협의체 회의 추진과 자원화 조직체 운영 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가축 분뇨 적정 처리를 유도하고 축산농가 퇴비 처리 문제 및 악취 문제 발생을 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6쪽 세 번째, 반려동물 보호센터 이전 건립입니다. 우리 시는 그간 2020년 반려동물 보호센터 이전 계획 수립,
2021년 건축 설계 공모 및 당선자 선정, 2022년 기본 및 실시 설계 영역 착수를 한 바 있습니다. 2023년에는 충청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을 받았고 문화재 발굴 조사, 해당 부지 조성 및 토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 5월 일상감사 및 도계약 심사를 완료하여 입찰 의뢰를 통해 시공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6월 24일 반려동물 보호센터 착공하였고 기존 부지의 번면 옹벽을 설계 변경하여 본 건물 토목 공사가 약 한 달, 동절기 공사 정지로 인해 약 2달가량 지연되었으나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공정률은 45%로 준공 예정 시점은 2025년 9월이며 준공 후 2025년 10월 중 반려동물 보호센터 이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매시장 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도매시장 관리과장 소관 25년도 상반기 시정계획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0쪽입니다. 추진과제 1, 농산물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주청원 통합상생발전 합의에 따라 노후화된 현 도매시장을 사업비 1,816억 원을 들여 옥산리, 오산리 일원으로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5월 토지 수용 재개에 따른 소유권 이전 완료, 6월 기획재정부 실시 설계 총사업비 협의 완료, 12월 건축, 전기, 소방, 통신공사 계약 및 착공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2월 말 동절기 공사 정지 해제 및 재착공하여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26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중부권 최대 농산물 핵심 거점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추진과제 2,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교차로 신설 사업입니다. 이전하는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의 진출입을 위하여 지방도 507호선의 교차로 신설과 합리적인 도로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7억 원입니다. 해당 사업은 청주 농산물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교통영향평가 시 수립한 사업지 외부 교통 개선 대책으로 본 사업을 통하여 원활한 소통과 도매시장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지난해 10월 용역 과제 심의 완료, 금년 2월 설계 용역을 집행하였으며 3월 기본 및 실시 설계 추진 및 12월 실시 계획 인가를 완료할 계획으로 26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시민들의 편의 향상을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04쪽 추진과제 3, 옥산면 도매시장 일원 유수지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옥산으로 이전하는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의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결과 침수 피해 방지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총 사업비 61억 원으로 유수지를 매입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6월 문화재 표본조사 완료, 7월 시설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10월 법정 보정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2월 말 동절기 공사 정지 해제 및 재착공하여 25년 8월을 준공 예정으로 호우에도 안전한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과 주변 저지대 침수 피해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매시장 소관을 마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랜드 관리사업소장 안영입니다. 주요 사업 4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20조 탄소 중립 체험관 개선 사업입니다. 노후된 현재의 기후변화 체험관의 시설과 콘텐츠를 개선하여 탄소 중립의 필요성 홍보와 체험 및 교육의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12억 원을 지원받아 총 사업비 24억 원을 투입하여 4월까지 입찰 공고 및 계약 체결 후 5월에 착수하여 12월에 준공 및 시범 운영을 거쳐 26년 1월에 재개관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최신형 전시 체험시설을 구축하여 어린이 회관의 노후된 이미지를 개선하고 시민 만족도를 높여 다양한 방문객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121쪽 동물원 관람로 정비 공사입니다. 매년 청주 동물원을 찾는 관람객이 증가함에 따라 노후된 관람로를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4년에는 2억 8천만 원을 투입하여 조류사부터 사자사까지 이어지는 관람로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5억 2,500만 원을 투입하여 진입광장, 메인 산책로 등 총 5구간의 관람로 정비와 야외 스탠드 설치 및 배수 공사를 8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공사 기간 동안 안전 등의 문제로 동물원을 휴원할 계획이며 보도자료 배포 등 휴원 홍보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람 환경 재정비를 통해 시민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세 번째, 123쪽 보호동물 입식 여건 개선 사업입니다. 청주 동물원이 24년 5월에 국내 최초 거점 동물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향후 5년간 국비를 연간 3억 2천만 원, 5년간 총 16억 원을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관람 편의 증진과 보호동물 입식 여건을 동시에 제고하기 위해 사업비 6억 4천만 원을 투입하여 스라소니사를 리모델링하고 무플론사를 이전 신축할 예정입니다. 올해 1월에 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3월에 공사 착공하여 8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추후에도 시민 편익 증진과 보호동물 복지 증진을 위해 거점 동물원으로서의 역할을 걸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동물버스 타고 청주 동물원 관람입니다. 청주랜드는 작년 청주랜드행 시내버스 외부에 동물 이미지를 접목한 디자인을 적용하여 청주랜드행 시내버스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동물버스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는 한 단계 더 나아가 동물버스 타고 청주 동물원으로 이동하여 야생동물 보존센터에서 실시하는 야생동물 건강검진, 관람을 연계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색다른 관람 코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에게 신선한 재미와 즐거움을 선사하고자 합니다. 125쪽부터 나머지 11건의 추진 과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서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종대 청주시 활성화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직원 소개와 시정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주시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청주시 활성화재단이 설립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박노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업정책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재단이 주어진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배석한 재단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연표 경영지원실장입니다. 현재 농촌활력부장이 공석임에 따라 대직자인 오창민 과장이 참석했습니다.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고 청주시 활성화재단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제출한 청주시 활성화재단 시정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1쪽 기본 현황입니다. 청주시 활성화재단은 일실 3부로 정원 25명에 현원 14명입니다. 5쪽 재단 비전 및 전략 목표입니다. 재단 비전을 사람 중심, 도농 상생, 공간 혁신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창조적인 지역 재생 등 4대 전략 목표를 세웠습니다. 주요 추진 과제로는 청주시 활성화 대학,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도시재생 첫걸음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재단 총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농촌활력부 소관 시정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청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의 매력을 도시에 알리고 도농이 함께 상생하는 청주를 실현하기 위해 총 사업비 70억으로 공간 만들기, 사람 키우기, 소통하기 등의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간 만들기 사업으로는 농촌 체험과 관광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으며 2025년 5월 오픈 예정입니다.
아울러 농촌 체험 활성화를 위한 사업장 시설 개선과 제철 농산물의 도심지 순회 직거래 장터 운영을 지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람 키우기 사업은 농특산물 유통, 농촌 체험 관광, 농촌 문화복지 배달 등의 교육 사업으로 액션 그룹을 집중 발굴 육성하여 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 공동체 활성화 등 활력 넘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9페이지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 2단계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 지역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을 통한 생활 서비스 접근성 개선과 문화복지 서비스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8년까지 5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2024년 준공된 1단계 사업 거점 시설인 가덕면 인차 다락방, 남일면 이음도서관, 낭성면 종합복지회관 및 건강복지센터의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면 소재지로의 이동이 불편한 배우마을 고령 주민들에게 문화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가덕면 남일면의 2단계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낭성면은 2024년 12월에 1단계 사업이 준공되어 올 3월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 청주시 시군 역량 강화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4억 원으로 2021년부터 구 청원군 지역 3개읍 10개면 500여 개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 주도의 마을 현안 해결과 농촌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 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낭성면 기초생활 거점과 3월 오창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준공 예정으로 교육 컨설팅을 통해 시설 활성화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읍면 지역 리더 발굴 육성과 배우마을 문화예술 건강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본 사업의 목표로 하는 활력 넘치는 공간, 머물고 싶은 농촌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황종대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별로 보고한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준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준석 의원입니다. 저는 질의하기보다 안은정 과장님과 국장님 계시지만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 때 저희가 농업인 공익수당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했었잖아요. 근데 올해 적극적으로 그걸 반영을 하셔갖고 저희가 기준을 완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대상자가 3년에서 1년으로 줄었고 지급 시기도 10월에서 8월 한 2달 정도 앞당겨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지급 시기를 좀 더 앞당길 수 있도록 올해 좀 더 과장님이랑 국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했고요. 아무튼 그 노고에 감사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친환경 농산과장님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37페이지고요. 그 탄소 중립 영농 활동 확대라고 이제 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바이오차 투입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바이오차를 투입을 하고 사진을 찍어서 이제 제출하면 이제 보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방식인 거잖아요, 이게. 네, 친환경 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근데 그걸 봤는데 그 논에 이걸 뿌리고선 사진을 봤는데 거의 뿌린 것 같지가 않은 티가 아예 안 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거를 저는 면적 대비 그 시비량이 저는 한참 모자라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혹시 어떠신지요? 이게 지금 처음 도입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원님 보시기에 그렇게 좀 판단이 되신다면 저희도 다시 한번 정밀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예산 낭비, 뭐 아무리 저희가 국비가 있다고 해도 저는 이게 좀 예산 낭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적정 시비량을 뿌려야지만 그게 탄소 중립에 대한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지. 저는 그 정도 뿌려서는 뭐 그게 전 크게 뭐 영향력이 없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나중에 사무실 가시면은 그걸 한번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저희가 진짜 탄소 중립이 될 수 있는 시비량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셔갖고 좀 뭐 올해가 됐든 내년이 됐든 예산 반영에 좀 신경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숙 의원입니다. 우리 친환경 농산과 과장님, 페이지는 32쪽이고요. 청주형 스마트팜 원예단지 조성 이거 이제 본 의원이 이제 5분 발언도 한 건데 이제 농촌이 이제 고령화로 이제 되다 보니 이제 청년농을 활성화를 시켜서 이제 스마트팜을 이제 지금 이제 신규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그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임대 인원이 2조 6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2조에서 6명 하면 이렇게 2명씩 나눠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네, 친환경 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지금 저희가 2명씩 서로 청년 농업인이다 보니까 서로가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2인 1조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경영 실습도 하면서 하라고 그렇게 할 좀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한 온실에 2명이 해서 2명씩 이제 6명 정도 예. 저희가 600평 정도 세동이? 예, 세조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동에 들어가서 둘이 양쪽으로 이렇게 한 동이 농사를 이제 짓는데 두 동으로 그러면 소출은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같이 공동 지금 공동으로? 저희 생각으로는요 공동 생산, 공동 분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더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이 품목이나 인원이나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 검토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재배 작물을 볼 때는 지금 이제 현재도 이제 딴 데도 보면 거의 딸기하고 토마토가 좀 많아요. 근데 이제 요거 외에도 이제 하고 싶은 분들이 또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현재는 이제 이게 제일 이제 주 품목이 되는 거죠. 네, 시장에서의 이제 반응이 좋은 걸 품목으로 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농업인 공모를 통해서 할 거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좀 선호하는 품목으로 하고 또 이게 이제 공동으로 하다 보니까 그 재배 생육 환경이 온도라든가 습도라든가 그게 유사한 품목으로다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임대 기간이 최대한이 2년이에요? 아니면 지금 좀 최대 2년까지 또 연장을 해준다고 하셨는데 네. 4년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2년을 일단은 임대를 해주고 거기서 하는 거에 따라서 선정을 해서 다시 2년을 임대를 다시 연장을 해주시는 거죠, 이거? 네, 일단은 2년이고요. 연장 가능하는 1회 연장 가능해서 최대 4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2년 안에 그분들이 하시는 거에 있어서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선정이 되긴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2년 안에 그게 쉽게 저희가 될까요? 조금 어려울 것 같기도 하긴 한데 처음 이제 시도하다 보니 이제 뭐 이분들이 교육도 다 받고 하긴 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을 받은 사람들한테 또 우선순위를 부과한다든가 이 스마트팜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선정을? 네, 그런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혹시 이거 지금 청년농들 기술원에서 이거 면접을 봤다는 거 하는데 그거 좀 얘기 좀 들어보신 거 있나요?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그 청년 농업인이 기술원에서 면접을 본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확히 저는 그 듣지는 못했는데요. 청년 농업인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교육 같은 것도 이제 많이 받고 기준 자격 요건이 이제 충족해야 선정을 하니까요.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제 청년농전 여기 이제 저기 기술원에서 이제 이게 면접을 봤다는 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그 면접을 보신 걸 아시나 하고서는 한번 물어본 거거든요. 그건 이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축산과장님 페이지는 78쪽에 미래형 스마트팜 축산단지 조성에서 보면은 그 사업비가 그 기타에 50%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저번에 그 질문 나올 때 보니까 융자나 자비 이거를 좀 내려달라고 한 것 같은데 그대로 50%를 잡아놓으셨네요. 네, 축산과장 안남입니다. 이거 뭐 국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요. 저희들 임의대로는 내릴 수는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시비를 조금이라도 올려서라도 이게 지금
자부담을 좀 내려줘야지 이게 농사짓는 분들도 좀 부담이 가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다시 질문 드려본 겁니다. 예, 축산과장 안남민입니다. 그 기타란에 보면 이제 50%인데 융자가 30%고요. 자부담이 20% 됐거든요. 이게 하여간 뭐 결과적으로 융자도 뭐 자부담으로 뭐 생각하면 자부담인데 그래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이거 좀 신경 좀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하나만 하겠습니다. 더 청주랜드 사업소장님. 네, 사업소 안영입니다. 137쪽에 동물 의료 사각지대 찾아가는 동물원 이게 이제 신규 사업이죠? 랜드 사업소 안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업 개요를 보니까 거점 동물원 권역 및 관내 동물 의료 사각지대에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거점 동물원 권역 내 진료 분기별 1회 추진 예정 이렇게 했는데 대상 모두가 이게 보다 보니까 다 타 지역이에요. 강릉, 영월, 대전, 당진. 근데 우리 시에서 기부된 고향 사랑 기부금으로 왜 타 지역 진료를 해주시는 건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랜드 사업소장 안영입니다. 그 지금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하는 그 기금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이거는 거점 동물원으로 이제 그 지정되면서 거점 동물원 권역 내 진료를 이제 협업하는 단계로 이제 나가는 상황이고, 근데 그 지금 이제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들어오는 그 사업은 별도로 이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아직 그거로는 사업을 추진을 하는 거는 별도로는 없습니다. 글쎄, 제가 이제 이해하기로는 지금 고향사랑 기부제를 하면서 왜 우리 관내는 안 하고 타 지역을 하나 이게 의문을 생겨서 한번 질문 드려본 겁니다. 네, 랜드 사업소장 안영입니다. 예, 그 아직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들어온 그거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을 그 기부금은 받고는 있는데 사업 추진을 아직 그 기금이 완성이 안 돼서 사업 추진 전이고요. 기금이 완성이 되면 그거에 의해서 이제 동물원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로 하든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이제 채워지면은 그럼 관내도 하고 타지도 하고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기 좀 우리 친환경 농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이인숙 의원님이 질의를 하신 건인데요. 예, 페이지 32페이지입니다. 청주형 스마트팜 원예단지 조성하는 것 때문에 아까 이제 말씀하시기를 공동 생산, 공동 분배를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농사라는 거는 이제 똑같은 조건의 농사를 짓더라도 이제 농가마다의 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만의 이런 기준이 있어서 사실 이렇게 공동으로 하는 게 참 어렵거든요. 농사라는 거는. 그래서 이렇게 공동으로 일을 하고 또 공동으로 분배를 한다는 거는 어려운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걸 위원회를 통해서 한다고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이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지는 몰라도 위원회에서 이렇게 공동으로 한다는 거는 참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시기를 저는 3명 이제 6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2조를 구성해가지고 한 공간에 6명이 이제 투입이 돼서 농사를 짓는 거지요. 그러면 친환경 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그 네. 전체 온실을 6명이 들어가는데요. 네. 2인 1조 이렇게 섹터는 구분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동으로 하는 게 참 어려울 텐데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노동력이 필요하는데 각자의 이런 시간과 노동력이 가능할까라는 좀 의문이 들어서 좀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해소를 할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또 이런 부분을 지금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많은 예산을 통해서 이렇게 스마트팜을 이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제 생각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다방면으로 생각을 하면 지금 이렇게 창업농을 하고 이 스마트팜을 지금 많이 하는 추세에 이르렀을 때는 사실 이렇게 같은 지역구별로 해서 이렇게 스마트팜을
이렇게 이제 해주면 지원을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각자 했을 때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안 돼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굳이 이렇게 해서 많이 이렇게 집합적으로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한번 구성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아까 이제 추진 계획을 보면 아까 이제 2025년 4월에서 5월까지는 소규모 환경 평가를 해서 6월에서 12월까지는 착공 준공을 하고 이제 7월에서 9월까지는 스마트팜 입주 청년농을 선발을 합니다. 근데 아까 이제 이인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스마트팜 인큐베이팅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 기술원에서 이제 20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선발을 해서 스마트팜에 대해서 교육을 이제 상반기에는 토마토를 하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토마토를 하고 중간에는 그 쉬는 기간을 안 두고 또 무슨 이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을 하고 하반기에는 또 이런 뭐 딸기라든지 이런 교육을 할 예정으로 20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교육과 계획서를 제출을 해서 선발을 이제 거쳐서 이제 최종 확정자를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지금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체계적으로 이런 작물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안 받는 사람들을 선발한 것보다는 이분들을 사실 활용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금은 이제 교육을 이제 하기 전이니까 이분들을 이제 교육을 체계적으로 해서 스마트팜을 하게 되면 같이 교육을 집합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관계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교육도 우리도 이제 다른 뭐 꼭 이분들을 하는 것보다도 이분들도 하면 좋겠지만 우리도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유대 관계를 좀 유지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런 거를 지금 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를 해서 선발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기존에 있던 교육은 사실상 이제 거리가 우리랑은 멀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교육을 이수한 거는 현장 교육이 아니고 사실 인터넷 교육 같은 걸 많이 이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농사라는 거는 이론적인 것보다 실무가 중요해서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유도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이제 이런 스마트팜을 이제 할 계획이시면 이제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많이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기존에 뭐 50대 50으로 이제 보조를 해주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이제 지원을 해서 이렇게 스마트팜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스마트팜을 단지보다는 개별적인 거를 해서 소득을 좀 증대를 시키면 어떨까 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친환경 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스마트팜 이 장비가 시설 장비가 너무 고가이다 보니까 저희가 막상 해보고 보니까 면적이 조금 작은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에 저희도 좀 공감하고요. 그래서 일반 보조 사업 중에서도 저기 시설 원회 쪽으로 저희가 환경 개선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현대화 사업 같은 거 통해서 스마트팜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저희가 같이 지원해서 스마트팜을 확대하는 거에 저희도 좀 그 의견에 크게 공감합니다. 그런 쪽으로도 좀 많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스마트팜이 이제 공동 생산이라고 하셨는데 저희 일단 구상 2인 1조지만은 사실은 관리는 따로따로 자기 거는 있는데 이제 청년 농업인이다 보니까 이 재배 경험이라든가 그런 게 좀 부족할 거로 보기 때문에 서로 공유해서 도와가면서 좀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이렇게 묶어서 좀 하자 그런 좀 구상이었습니다. 근데 실제 할 때 운영할 때 그 여러 농업인들의 의견도 반영해서 좀 하겠고요. 그리고 심의위원이라고 그게 전반적으로 이 운영에 관해서 아직 지금 구체적화되지는 않았거든요. 저희가 좀 안을 짜면 심의위원도 구성해서 그 여러 가지 운영서부터 운영이나
뭐 선발서부터 이런 걸 많이 같이 심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기준에 있는 교육을 통해서 이제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실무적인 교육이 필요하니까 그런 것도 구성하셔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44페이지입니다. 네, 그것도 제가 이제 농작업 대행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또 이제 작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게 평당 단가가 얼마예요? 대행해 주는데 평당 단가가 평당 네. 단가가 400원입니다. 400원? 예, 그래서 200평당 8만 원 상한선입니다. 350원 아니었나요? 이게 지역마다 좀 단가 차이는 좀 있는데요. 네. 저희가 농협하고 이제 협의해서 한 요 정도 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400원이 언제부터 400원이었나요? 400원. 네. 요게 장비대 인건비가 포함된 거기 네. 때문에 예, 요 정도 단가로 설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평당 400원? 네. 네, 400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 이제 지급을 한다. 평수 대비 지급을 하고 그럼 고령농은 이제 나이가 몇 세를 기준으로 70세 이상입니다. 70세요? 예. 예. 그럼 영세농은 평수를 기준으로 하는 거지요? 예, 그럼 몇 세? 0.8헥타 이하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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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예, 말씀드린 거고 또 옆에 45페이지고요. 제가 이제 농작물 재해서 미원이 사실 배추 부분이 좀 빠졌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잘 배추가 포함이 되나요? 작년 재해 네. 때 배추가 여기 포함되지 않아서 문제가 네.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서도 저희가 2번에 걸쳐서 네네. 좀 건의 사항을 제출했는데요. 네. 아쉽게도 지금 뭐 거기에 대해서 농림부 쪽에서 뭐 답변이 오진 않았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고. 네. 예. 그래서 괴산하고 사실 근접거리인데 거기는 배추가 이제 되고 또 이제 미원은 또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게 좀 이제 많이 이제 본인들도 이제 이렇게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와서 제가 이제 그런 작년에 이제 행감 때 그 말씀드린 것 같아서 혹시 이번에는 또 적용이 됐나 해서 여쭤본 거예요. 네, 저희가 다시 한번 건의하도록 건의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함되도록. 예.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근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남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일현 의원입니다. 우리 농업정책국은 옥과 일사업소로 우리 청주 시민의 그 기본적인 농업이나 여러 가지 역할에 최일선에서 예산도 많고 이런 관데 이런 과일수록 사실은 의회와 집행부가 양수례가 잘 굴러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시정 첫 시점서부터 공교롭게도 양수례가 잘 굴러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남일현 의원이가 지켜봐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서별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황종대 활성화재단 이사장님, 우리 정원이 25명인데 현원이 지금 14명인데 이 많은 사업을 이 인원 갖고 할 수 있나요 지금? 청주시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량에 비해서 좀 인원이 좀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특히 농촌 활력부가 지금 정원이 7명인데 4명 갖고 이 사업을 지금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을까요? 예, 그 말씀하신 그대로 저희가 단계적으로 지금 사업이 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인원을 충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충원할 계획은 언제까지 어떻게 이 정원을 채울 예정인가요?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사회를 거쳐서 규정과 규칙들이 지금 만들어진 상황이어서 3월 중에 이제 그 채용 계획을 좀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 이게 어쨌든 추경과 기존에 있는 예산 갖고도 이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추경이 뭐 5월달에 뭐 추경이
한다는 그런 예정이라는 집행부의 전원이 들려왔어요. 그래도 추경 예산이 반영돼서 일하기 직전에 모든 정원이 채워져서 원활하게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 재단이 그 사업 추진에 있어서 무리가 지연되거나 사업이 그 차질이 빚지 않도록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사업장 그렇게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주랜드 사업소 안용현 사업소장님, 자 어제 그 오창까지 멀리 댕기시다가 가차운대로 오셔서 연료비도 절감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축하드립니다. 우리 랜드 사업소의 그 여러 가지 토목 관련 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상당히 많은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그때 사업소 소장님께서는 기술직 사무관이었어요. 그래서 그 역할을 좀 했는데 그분한테나 그 먼저 국장님한테 그래도 기술직 그래도 육급 내지는 무부직 육급 내지는 그래도 고참 직원을 꼭 배치 좀 해서 그 역할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렇게 인사에 채워지지가 않은 것 같아요. 랜드관리사업소장 안영입니다. 네, 그 랜드관리사업소에 뭐 지대한 관심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저희가 무보직 6급 기술직으로 이제 충원하는 거에 대해서 그 시설 관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인사에 반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그 인사 부서랑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그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안영현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사업소장님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추진해서 채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노력해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래, 인사부서 협의해서 사업이 철저하게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그래도 기술직 관련 공직자가 거기 보임돼서 제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랜드관리사업소장 안영입니다. 네, 그 기술 시설 관리하는데 예, 만전을 기해 주시길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그래, 감사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우리 축산과장 안남인 과장님, 우리 이것 좀 한번 영상 좀 보시오. 여기 지금 이게 이제 척산 삼거리에서 하당 삼거리까지 이게 청남대도로라고 그래서 이게 시도입니다. 시도인데 요 빨간 체크해 놓은 데가 이게 그 폐도처럼 지금 돼 있는 거예요. 돼 있는 건데 다음 장. 이게 이제 국유지 농식품부하고 우리 청주시 도로부지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어제도 사실은 남이 분들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사실은 거기에 그 거점 소독소를 좀 해달라고 이게 그랬고 우리 문희 남일 가덕 이쪽에서도 미원을 가기가 상당히 어렵고 힘들다. 또 미원 거 과장님 거기가 국지도라는 걸 계획하고 있는 데가 국지도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네, 축산과장 안남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그 협의가 어디까지 돼 있나요? 네, 축산과장 안남일입니다. 네, 지금 도로관리사업소하고 거의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검토 단계고요. 그것만 검토만 되면은 바로 우리 시에서 도로 조명 허가는 또 우리 시에서 도로 조명 허가 부분이라서 그 부분도 긍정적으로 다 구도적으로 다 검토가 된 거라서 그것만 되면 바로 이제 착공 들어갈 단계입니다. 과장님 그게 지방도기도 하지만 국지도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시행은 국도관리청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폭넓게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그 유유부지가 그래도 접근성도 좋고 그런 부지는 우리 축산인들을 위해서라도 좀 여러 가지를 관심을 가지시고 농민들이 작업의 효율이 좀 날 수 있도록 우리 안남인 과장님이 새로운 거점 소득소로 하나 만들어줄 것을 당부드리고 우리 박인구 국장님 거기에 답변 한번 해보세요.
예,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사실이 남일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좀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미원 상당구 쪽이 미원 면사무소 그 내에 있는데 제가 그 미원 면장할 때도 그 학교하고 인접해 있어갖고 그 민원이 좀 많이 나서 좀 이전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이전할 부지가 이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 청천 쪽으로 좀 들어가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실이 적합하지 않다고 저도 생각이 들어서 우리 그 축산과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마땅한 부지가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이거는 이제 거기는 거기대로 좀 하고 최소한 그 가덕 정도의 우리가 이제 부지를 좀 더 좀 알아봐 갖고 가덕 쪽에 그 하나를 더 추가로 설치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국장님 마땅한 부지 내가 여기 찾아놨어요. 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남이 문이 경계점, 예. 남일 문이 남이 경계점에 있는데요. 마땅한 부지 제가 여기 예. 찾아놨습니다. 거기 한번 조만간에 제가 바로 한번 가서요. 한번 예. 위치를 보고 이렇게 상의를 드리도록 여기는 하겠습니다. 도로 부지는 우리 시부지고 국유지는 농림부 부지이기 때문에 우리 저 안은정 과장님 부서에서 잘 하면은 업무 연차하면 바로 될 것 같습니다.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안은정 과장님, 우리 농어민들이 그 농업의 소득이 3,700만 원 이하야 그래도 농업의 그 보조 사업의 여러 가지를 우리가 신청할 수 있고 그러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국회에서 이거를 2인 가족이 부부 합산 3,700만 원이 막노동 며칠만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올려야 된다고 계속 지금 건의를 해서 농식품부에 지금 해서 국회에서 이게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상황이 어디까지 됐는지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의원님 어제 그 내수에 송미령 그 농림부 장관님이 오셨고 그래서 이제 그 농업 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하시는 중에 오늘 의원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답을 할 수 있게 됐네요. 말씀을 하시는데 3,700만 원이 적어서 이 부분을 올린다라고 그 정책 설명을 하는데도 설명을 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요 일이 요게 이제 정책 설명을 거기에 오신 모든 분들한테 했으니까 분명히 이 정책이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어제 현행 법대로 3,700만 원으로 여러 가지 보조 사업을 받겠지만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상향한다라고 상향되면은 이제 거기에 맞춰서 시행이 되겠지 여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어제 그런 부분은 우리 밑에서 최일선에서 농식품부로 적극 건의를 해서 현실적인 대안이 나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렇게 하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예, 우리 김주하 과장님, 우리가 그 농로로서의 3m 도로가 이게 협소해서 우리가 득자금으로 해갖고 뭐 20억을 해준다 하다가 5억을 했는데. 그래도 이거를 그 도로를 대피소를 만드는 거지 그게 2차선 확장 규행을 싱싱 하라고 이게 할 예산이 아니거든요. 근데 최일선의 읍면에서 지금 그거를 신청을 받는데 얼마나 그 이장님들이 까다로우냐면은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와라 뭘 받아와라 이렇게 해서 이게 하나 효율이 안 난다는 게 이제 현장의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 정무령 여기 왔죠? 정무령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로의 사면에 도로 부지로 있는 걸 갖다가 생태블록이라도 싸서 대피소를 하고 교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 각각 부분은 용배수로가 다 있어서 거기를 관을 묻어갖고 좀 용배수로에 관을 묻어서 가각을 원활하게 쓰게 할 수 있는 거를 추진해 달라고 하는 거지 그 토지 사용 승낙서를 다 받아갖고 그거를 하려고 하면 한 건도 할 수가 없다는 게 지금 어쨌든 땅값이 지가가 높아서
이걸 사용성 락을 잘 안 해주거든요. 현실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려요. 친환경 농산과장 김재합니다. 예, 말씀하신 바가 저도 지금 우리 청주시 지가가 워낙 높고 해서 저희가 도저히 보상을 하려고 해도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인의 마음도 저도 이해하고요. 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좀 농업인의 소리도 들어서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어쨌든 농로에서 기존의 농로 3회에 있는 놀이를 그래도 잡아서 대피소만 만들어줘도 좋겠다는 게 농민들의 얘기고 대피소가 있어야 오다가 빠꾸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무령 팀장 잘 관심 갖고 좀 어떤 방안이 현실적인 거를 좀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우리 유현수 농식품 유통과장님 새로운 직렬에 와서 이렇게 보임받아 갖고 현장도 댕기시고 연일 바쁘신데 우리 19일 날 우리 지역에 청원 생명 딸기 관심을 갖고 우리 지역을 찾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려요. 근데 거기 오셔서 주민들이 건의 사항이 뭐였어요? 네, 농식품 유통과장 유현숙입니다. 건의가 몇 가지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지금 아직 검토 중이긴 한데 첫 번째로 양액 재배 배지 지원 증대랑 또 시설하우스 필름 교체 지원 증대, 난방비, 또 그 냉방 시설, 또 벚꽃 축제할 때 그 딸기 판매 부스로 요청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뭐 이 관광과하고 사업이 협의를 해야 되는 것 같고 거기에는 김주하 과장도 그날 같이 입회했어요 거기?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양액 배지 지원이나 시설하우스 필름 교체 우리 그 친환경 농산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그 유현숙 과장님이 현장 가서 여러 가지 업무도 모르는 알자고 이렇게 가신 거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고 공선장 간 거는 우리 유현수 우리 과장님이 가서 해야 되는 역할인데 박영국 국장님한테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10일 날 박영국 국장님 저 현장에서 나에서도 만났지요, 저 오후에. 19일 날이요? 예. 도청에서 만나지 않았어요? 예. 그 가기 전에 잠깐 들렸었습니다. 그날 어제 전 의장님 지역구에 있는 분이 나한테 남의원 오늘 알았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사실은 우리 그 딸기 농가에서 전화 와갖고 왜 의원님 안 오시느냐고 그래서 알았어요. 유현숙 과장님은 잘 모르면 우리 박영국 국장님은 그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의 폭넓은 식견과 그런 게 있는데 시장님만 선출직이 아니고 우리도 선출직이에요. 특히 남일현은 농업정책위원회 같이 그래도 일을 같이 하는 사람인데 국장님이 그날 가면서 말 한마디라도 저 거기 갑니다라도 한마디 하던가 저 지역구에 같이 있는 의원님한테 오늘 시장님이 오시는데 여기 한번 시간 되시면 오래던가 오고 안 오고는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제 3자한테 전화를 받고 이게 오늘 여러 가지 그 정책 업무 보고를 하는데 현실적 소통이 안 되고 우리 의회하고 양수례가 안 되는데 이게 뭐가 다 필요합니까? 국장님 그래 제가 우리 지역구가 딸기 농가의 그런 지역인 거 다 알면서 농업에 우리 13개 연면에 전면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국장님과 나하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시고 국장님은 농업을 제일 일선에서 제일 많이 하는 분이
국서무는 뭐 하는 겁니까? 담당 부서 소관 부서장은 뭐 하는 겁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내가 정말 농업정책위원회에서 내가 처음 이런 소리를 내는데 최소한의 사람의 인격은 지켜줘야 된다. 이게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일 되겠습니까?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네,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됐건 뭐 이유를 불문하고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앞으로는 그런 그 일정이 있으면 꼭 의아하고 협의해서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센터에 모니터링 안 했습니까? 그래도 최소한 앞으로는 의회와 집행부의 양수례가 소리 안 나고 요란하지 않도록 서로 손잡고 농업농촌의 발전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꼭 명심하겠습니다. 예, 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의원 질의해 주실 분 계십니까? 예, 김원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거 시정계획 그 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질의보다도 일단은 당부나 내지는 어쨌든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잘 집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 농업정책과 친환경 농산과장님들께서는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농업정책과 14쪽과 15쪽 보면은 농촌 발전의 핵심 청년 농업인 육성과 15쪽 청년 농업인 육성 협의체 운영 및 실태 조사를 신규 사업으로 올리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기후 변화나 농촌 고령화, 노동력 감소로 그 농업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그렇죠? 네. 그러한 일환으로 우리가 그 스마트팜에 대한 그런 첨단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이 지금 현실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 우리도 그 조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마트팜에 대한 운영을 할 수 있는 대상자라든가 그네들이 우리 청년 농업인들이 대상자가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 청년 농업인 육성 협의체 운영 및 실태 조사에 대한 2025년 2월에 육성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 구성은 지금 어떻게 지금 돼가고 있나요? 예,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DB 구축을 일단 1월에서 2월에 하겠다고 했거든요. 예. 지금 그게 완료가 지금 조금 덜 됐습니다. 예. 이게 완료가 되고 나면은 이 협의체를 이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현재는 구성이 된 단계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예. 그 청년 농업인 육성과 예. 또한 그 지원에 관해서는 예. 지금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과에서도 예. 그 미래농업의 주역 또 젊은 농업인 양성 네, 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친환경 농산과에서도 청주형 스마트팜 원예단지 뭐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는 하셨지만 그게 이제 공약 사업에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그 대상자들이 다 청년 농업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그 육성 협의체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농정국과 농업기술센터, 농협, 농어촌공사, 뭐 농업인 단체 협의회와 이런 그 거버넌스를 구성을 해서 이 협의체에 대한 구성을 이제 계획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협의체 구성이 되면 그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의회와도 그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의 어떤 그런 그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다 의원님들과 좀 공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좀 전에 어제 농림부 송미령 장관이 다녀가시면서의 농업인 소득이 3,700만 원에서 그 현행법 3,700만 원을 상향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 청년 농업인들이 그 스마트팜에 유입되고 그렇게 했을 때에 그네들의 그 소득을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한 게 있나요?
한번 과장님들 그 안은정 과장님, 그 김주아 과장님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예.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청년 농업인이 스마트팜을 운영했었을 때의 소득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 수립할 때는 계획이 어느 정도의 소득을 그 계획을 하고 그리고 투자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지금 그런 거조차도 그 계획을 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거 그 언론을 접한 건데 충남에서 126만 평 규모의 스마트팜을 준공을 하고 청년 농업인들의 유입을 통해 연 5천만 원 이상의 소득 창출을 목표로 하는 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그 과장님이나 국장님이야 이런 스마트팜 조성을 앞두고 벤치마킹이나 혹시 이런 현장 방문을 다녀오신 적 있나요? 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예, 저기 벤치마킹은 지난번에 청년 농업인들하고 워크숍을 하면서 다녀왔습니다. 예, 워크숍 하면서 다녀온 그 결과가 어땠나요? 거기서 벤치마킹하러 다녀오면서에 지금 그 청년 농업인들이 그 농업 소득에 대한 거 그런 부분도 그 자리에서 논의하지 않았나요? 논의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그 청년 농업인들이 그 농업 소득에 대한 그 부분이 계획이 나오지 않았나요? 제가 계속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계속 말씀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그 벤치마킹을 가서 확인한 사항은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임대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주면서 소득을 창출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인들이 분명히 본인이 인력비 이상의 소득액이 창출이 되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사람들을 육성을 해서 이 사람들이 나가서 스마트팜을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조성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었을 때에는 그 사업 성공률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간 청년들이 그곳에서 했던 사실은 이야기는 스마트팜 청주시에서 육성 차원에서 운영하게 된다면 우선적으로 공모하겠다. 다만 우리가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데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스마트팜을 우리가 스스로 조성하는 건 아직 단계가 이르다. 다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시설하우스가 반 스마트화 되어 있으니까 그런 지원을 우선적으로 먼저 해주면 청년들 입장에서는 훨씬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듣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결과적으로 우리가 모든 사업의 집행은 소득이 어느 정도의 예측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로 인한 지속적으로 그 종사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정책을 지원하는 데는 제도적으로 근거를 마련해 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집행을 할 때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 지원을 이 정도 했을 때에 소득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그게 답보가 돼 있어야만이 그런 부분들이 사업도 지속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본의원 판단합니다. 해서 어쨌든 그 ICT를 통한 그런 그 농업에 접목화된 그 진흥화된 그 사업은 일단 그 대상자는 청년 농업인들을 그렇게 육성하고 지원하고 그리고 그네들이 육성을 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우리가 단지 그럼 그 청주시에서는 그네들을 육성하고 그 교육시키는 그 기관은 혹시 따로 뭐 별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우리가 그저 막연하게 그냥 단어로 우리가 그런 말로는 얼마든지 육성해서 지원해서 그네들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게끔 해준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체감을 할 수 있는 그네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체감하는 체계적으로 그렇게 체감이 돼서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술력을 그 교육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느냐는 그런 얘기예요. 의원님, 제가 좀 보충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예. 우선 우리 스마트팜하고 또 청년 농업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상당히 좀 감사드리고요.
지금 사실이 그 우리가 청년 농업인이 이제 우리 이제 앞으로 영농의 핵심인데 사실상 그 이 청주형 스마트팜이라는 거를 우리가 가지고 지금 아까도 우리 존경한 박근영 의원님께서 많은 그 제안을 좀 해주셨는데 제가 조금 설명을 한번 드리면 사실상 그 청주형 스마트팜을 지금 추진하기 위해서 내수 신안의 그 부지는 너무 사실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걸 청주형 스마트팜이라고 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라 얘들 아직은 이제 벤치마킹을 실질적으로 가보지는 못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3월 중에 한번 가려고라는 그런 의도가 뭐냐면 지금 신안리에 하는 그 지금 한 12동 정도가 져지는데 그러면 한 6명이 2동 정도를 가지고 이제 거기에 운영을 실습형이나 체험형으로 좀 한번 운영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교육을 해갖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 청주는 지금 딸기 단지, 수박 단지, 애호박 단지, 방울토마토 단지 이런 단지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원래는 그 상주라든지 제천 마냥 그 국비 지원 사업을 가다 갖고 대단히 그 스마트팜을 형성하면 좋은데 그건 현실적으로 지금 어렵고 그래서 우선은 그런 방향은 민간에서 좀 자본을 그 우리가 유입을 해갖고 대단히 하는 거는 하나를 추진할 거고요.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는 거기서 신안에서 교육을 해서 한 최대 4년 하면요. 이거는 수입을 올리는 것보다는 거기서 배워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재 청주시에서는 뭐 그 청년 농업인들에 대한 그런 스마트팜에 대한 교육을 막고서 하는 부분은 없는데 지금 현재 농업기술원이라든지 또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농촌진흥청에 그런 강좌가 많이 개설이 돼 있고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교육을 하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한 4년 동안 해서 그 우리가 청년 농업인들한테 융자를 5억까지 해주는 저리 융자를 해주는 거로 해서 지원을 받고 우리는 아까도 친환경 농산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그 안에 있는 뭐 그 자재라든지 또 필름이라든지 이런 지원하고 있는 걸 연계를 해갖고 지원을 하고 5억 원을 그 사람들은 시설비에 투자를 해서 청년 농업인들이 거기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고요. 현재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스마트팜으로 해서 하면 우리가 이제 농업인 그 분석을 해보니까 1억 이상은 소득을 올려야지만 그 사업의 성과 또 투자 비용 대비해서 그래서 1억 원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1억 원 이상의 소득에 대한 그 지금 국장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그 소득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기준이 좀 계획이 되어 있어야 그 청년 농업인들이 그래도 다른 곳으로 뭐 이렇게 이탈하지 않고 그 농업에 지속적으로 그렇게 종사할 수 있다라고 본연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스마트팜 운영을 위한 기술 교육을 이제 타 지자체에서는 농업교육 포털이라든가 국립 뭐 순천대학교라든가 연암대학교라든가 뭐 이거 고려 사이버대학교라든가 이런 그 기관 등에서 또 이렇게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준다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지금 뭐 저리로 융자를 해준다고 하는데 이 그 청년 농업인들이 초기 부담을 좀 그 덜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자부담도 그렇고 자부담을 그 뭐 무담보 무보증으로 2억 원까지 농촌 그 진흥기금에서 지원해서 초기 부담을 크게 덜어준다고 하는데 우리 시도 그렇게 좀 제도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그 뭐 여지는 있으신가요? 네,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게 이제 청년 농업인 협의체를 지금 구성을 해서 한번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분들 의견을 좀 들어보면 사실 이제 그 딸기를 예를 들면 딸기 한 250평 정도 짓는데 초기 비용이 한 1억 원 가까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이 정책하기 어려워서 우리도 지금 청년 창업농 지원 사업을 지금 당초에 좀 예산을 좀 늘렸고요. 또 그 여러 가지 조건을 좀 더 확대할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네. 그 부분에 대한 거 조금 좀 더 신경을 쓰셔서 그 청년 농업인들이 어떤 새로운 그 기회와 그런 어떤 가능성에 대한 것을 좀 기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열어놔 주시고요. 그리고 그 농지에 대한 그 이용을 활성화한다는 그런 그 제도도 또 다른 타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데 예를 들어 이게 뭐냐면 그 고령 은퇴 농업인의 농지를
청년 농업인들에게 그 이양해주는 그런 그 제도가 또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 기존의 그 농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그 국장님께서 한번 그 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좀 한번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한번 제안드려 봅니다. 예, 적극 검토해서 예.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그 김주아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그 답변을 안 하셨는데 그 스마트팜에 대한 그런 원예단지 조성한다고 하는 그 사업에 대한 거 제가 아까 그 질문한 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스마트팜 저희 같은 경우 딸기를 계산으로 했을 때 한 200평당 2천만 원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딸기뿐만이 아니라 이게 이제 그 ICT에 대한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한 그 기술력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품목도 좀 더 다양하게 다른 품목도 접근할 수 있게끔 가령 예를 들어 뭐 이 축산이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ICT가 이제 이미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확대해서 그 스마트팜에 종사하는 그 대상자들이 좀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그 신경을 써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지금 그 청주시는 그런 접근성이 그 수도권과 가까워서 교통이 편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유통에 대한 그런 부분도 그 장점을 좀 살려서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 그런 그 장점을 좀 살려서 그네들에게 그 좀 더 종사하는 데에 임팩트 있게 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종사자들도 확대되고 품목도 확대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청주시 그 스마트팜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원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임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정수 의원입니다. 질의보다도 그 늘 농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박용국 국장님 또 과장님들 팀장님들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뭐 그 확인 차원에서 몇 가지만 이렇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활성화재단 황종대 대표이사님 어떻든 간에 그 대표로 취임하신 걸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예,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지금 활성화재단은 지금 기술직이 몇 명인가요 혹시? 없어요?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예? 저희가 기술직을 따로 구분하진 않는데요. 대체로 지금 대부분의 인력들이 건축, 도시계획, 그다음에 이런 인력들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직은 따로 없다.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금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2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또 직원들이 여럿 있습니다. 주로 이제 건축, 도시계획, 그다음에 이런 분야의 그 박사,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기술자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이제 존경하는 남일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은 이분들이 이제 이 활성화재단의 그 일을 하셔야 되는 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창단을 했기 때문에 아직 일은 하나도 안 하신 거죠? 현재 그러니까 기존의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하던 일들을 이어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농어촌공사나 도시재생센터에서 하던 거를 지금 이제 해서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예, 지금 그렇게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이제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사후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일만 해놓고 뭐 리모델링 해놓고 뭐 도로 뭐 꽃 같은 거 심어놓고 이렇게 하고서는 사후 관리를 안 하니까 그 뭐라 그럴까 꽃 같은 거 심어놓은 데 같은 데는 뭐 쓰레기가 많다든가 동네 분들한테 또 이음을 해서 또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할 때에 사후 관리를 좀 철저히 좀 해달라는 부탁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후 관리 부분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고요. 특별히 저희가 지금
그 완료지구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거점 시설이 조성이 되면은 조성된 거점 시설에 대한 운영과 프로그램 운영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시설들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최대한 그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좀 그 부탁 좀 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랜드사업소 과장님. 네, 관리사업소장 안영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행정감사하고 뭐 예산 심의하고를 할 때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그 지금 모노레일 있죠. 네, 모노레일 운영하고 3월 달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분들만 탑승을 하게 돼 있는데 여기를 이제 유아 어린이라든가 뭐 그 임산부 이분들도 탑승할 수 있도록 그 한번 관련 규정을 좀 파악을 해서 그 다음에는 꼭 저한테 좀 보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관련 검토하고 그 다음에 그 관련 실과 관광과하고도 검토해서 그 내용을 중간중간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고 우리 축산과장님. 네, 축산과장 안남일입니다. 지금 강내 반려동물 보호센터는 지금 공정률이 아까 뭐 45% 정도 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사무실하고 그 반려견 보호소하고 이 거리는 얼마나 돼요?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하고. 네, 축산과장 안남일입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죠, 바뀌는데. 아, 좀 전부 다 한 건물에 붙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현재 그 사무실을 가보면은 지금 현재 있는데 사무실을 가보면은 그 강아지들이 짖어가지고 직원들이 근무하기가 엄청 곤란한 것 같더라고요. 냄새도 많이 나지만.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공사하시면서 그 방음이라든가 이거를 좀 그 철저히 지금 준비를 좀 해달라는 말씀에서 이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네, 축산과장 안남일입니다. 아까 제가 뭐 말씀드린 바 이게 뭐 한 건물로는 돼 있는데요. 또 이게 사육하고 사무실하고는 좀 분리되어 있어서 아마 실내에서는 아마 지금 현재 이 센터와는 아마 소음 관계하고는 좀 많이 거리가 멀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지금도 이제 많이 떨어져 있는데 방음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 지난번에 이제 사무실 한번 들어가 봤더니 그래서 아예 할 때에 아파트 마냥 뭐 이중창이든 삼중창에 해가지고 직원들이 좋은 조건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철저히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축산과장 안남일입니다. 한번 다시 사무실 들어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좀 있다고 하면 설계 변경을 하든지 해서 또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그 사계구청하고 이제 얘기를 뭐 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그 각 그 공원에 그 배변 봉투를 이제 그 배부를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400개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 축산과에서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협의를 좀 하라고 그랬는데 그 배변 봉투 이제 그 함은 어디서 제작을 해서 갖다 놓을 거예요? 축산과에서 하나요? 네, 축산과장 안남일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뭐 배변 봉투함 그 의원님께서 5분 자유 발언과 관련해서 저희들도 작년에 한 그 배변 봉투함 설치하는 그 예산이 한 2,300만 원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원 관리과하고 저희들이 그 어디에 설치할 건가 좀 상의를 했는데 한 대략 한 10개소 정도를 이제 10개소 정도에 대해서 지금 배변 봉투함 설치 장소를 지금 선정하고 있거든요. 혹시 뭐 디자인 같은 거는 뭐 나왔어요? 아직까지 그건 없는데 나중에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어떻든 간에 축산과하고 구청 산업과하고 공원관리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적당한 장소에 그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이 뽑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산과장 안남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통과장님. 뭐 페이지 뭐 55페이지인데요. 이거는 뭐 아까 이제 그 뭐지 그 홍보를 농협 협동 협력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네, 농식품 유통과장 유현숙입니다. 요거 이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신다 그랬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10억 8천만 원 주는 거에 대해서 요거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공동 협력 사업은 3억 6천만 원으로. 아니 농협 공동 협력 사업 농협하고 우리하고 저기 20억 저기 뭐야 농민들한테 뭐 저기 뭐야 예축이라든가 이런 사주라는 거. 이거는 그 저희가 사업에 대한 그 표지판이나 뭐 그런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좀 홍보도 하고 또 회의를 한다던가 할 때 그런 걸 활용을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왜 이제 항상 행정감사라든가 뭐 요거 할 때마다 요거 이제 협력사업 얘기 나올 때마다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원님들이. 가면은 농협에서 다 사준다, 농협에서 사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우리 시에서도 10억 8천만 원이라는 돈을 우리도 예산을 줘서 농협하고 시하고 50대 50 이렇게 해가지고선 주는 거다. 이렇게 이제 지금 농민들한테 그 홍보를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우리 시에서도 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주실 거예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이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국 및 청주시 활성화재단 소관에 대한 2025년 상반기 시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축산과 소관 2024년 4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4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남인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안남일입니다. 2024년 4분기 예비비 지출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병원성 AI 차단 방역입니다. 24년 11월 충북 음성 유경 오리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여 우리시 유입을 막기 위해 가축 방역 홍보 현수막 54개 및 입간판 12개를 제작하여 407만 원을 지출하고 부기면 및 미온면 거점 소속소 2개소의 소독 폐수 처리 비용 593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AI 차단 방역 조치 강화로 소독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거점 소독소 및 소독 차량에 사용하는 소독약품을 구입하여 6,975만 300원을 지출하고 방역 현장에서 사용하는 발판 소독조를 23개 구입하여 23만 9,7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2024년 4분기 예비비 지출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한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4년 4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를 마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시정계획 보고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25년 계획된 주요 사업들이 계획된 대로 원활히 추진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